네, 저는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에 있는 김영춘 교수입니다. 진주교대에서는 한 17년 정도 강의했고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교육과정 이론, 교육평가, 질적연구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정 분야하고 질적연구 분야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 10여 년에 걸쳐서는 학원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나라에 잘 가르치는 학원 7개를 집중적으로 1년 동안 연구해서 그 결과를 한국 최고의 학원 탑7이라는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쭉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아니, 한국의 교육학자라고 한다면 한국의 그 학생들의 공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왜 대부분의 교육학자들하고 교육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들은 미국 이론을 갖다가 가지고서 수업을 할까? 그게 참 난감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미래 교사들, 한국의 교육학자들이 나중에 교육학을 연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허황되고 공허한 외국의 이론 또는 무슨 핀란드의 이론을 갖다가 논의해서는 안 되고 한국의 교육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교육 현상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크게 두 개가 되겠죠. 학교 교육하고 학원 교육이 되겠는데, 많은 학생들한테 그러면 그동안의 공부를 어떻게 잘 배웠느냐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이 학교보다는 학원에서 많이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연구 결과 보고서가 학교보다는 학원이 더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국제 연구 보고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학원에 대해서 연구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학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서구에서 개념화시켜 놓지 않은 연구의 분야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탈식민적, 오리엔탈리즘 연구가 되겠고요. 한국적인 내에서는 이제는 조금 더 주체적이고 민족적이고 국지적인 연구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학생들의 발달의 2분의 1이 학교가 있고 나머지 2분의 1이 학원이 있는데, 나머지 학교만 가지고서 연구를 하고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추정한다는 거 한다는 것은 매우 불충분하고요. 많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갔다거나 스카이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대부분 자신들의 교육적 경험을, 의미 있는 교육적 만남을 학교보다도 학원에서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교육과정 연구자로서 이 아이들이 한국 내에서 도대체 학원에서 어떤 교육적 경험을 하고 어떤 지도를 받고 어떤 성장을 했는지 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평등하고 부정확한 연구 결과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 교육의 상생을 위해서도, 한국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하나는 옳고 하나는 나쁘고 하나는 우월하고 하나는 열등하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조금 더 관조적이고 조금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학원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공부, 학습 태도, 그 다음에 자기 능력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신장되는지에 대해서 학원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제 연구는 출발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육 관련 연구기관들은 학원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연구비를 갖다가 제공을 해주지 않는데, 우연히 저랑 연구를 했던 김필성 선생하고 그 포스코 연구재단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대기업이 이윤을 갖다가 사회화한다는 차원에서 아시아 인문사회 연구과제라고 있는데요. 이 연구 프로젝트는 매년 동안 아시아와 아프리카, 동북아시아 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시아 인문사회 문화에서 중요한 이슈를 갖다가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연구비를 주는 프로젝트인데요. 학원이 도대체 학교하고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데 대한 연구는 없다. 그런데 이런 학원에 대한 이야기, 논의가 한국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인도, 중국, 싱가포르는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구 프로젝트의 일장에서 왜 한국 학원에 대한 연구가 아시아적 문화적 가치고 중요한 문화 현상인지를 갖다 잘 설득해서 어려운 심사 과정을 거쳐서 30대 1을 갖다가 통과를 하고 연구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무슨 개인적인 학원의 무슨 요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저와 김필성 선생의 연구적인 목적 하에서 포스코 청암재단의 연구비를 받아서 이루어졌고요. 정말로 이 학원, 예를 들면 CNC 학원이라든지 천안에 있는 탑스크립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자료 개발부가 있어가지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영어책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체계적이고 더 집중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자료들은 많은 사람들, 많은 강사들이 공부하고 습득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공유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런 7개 학원들의 놀라운 공통적인 효과는 학원장의 뛰어난 리더십과 조직 문화 스킬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새로운 경영 기술이에요.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원이 좋은 학원들의 개별화된 프로그램들은 서구에 있는 사립학교랑 비슷해요. 인원수가 적고 개별화가 잘 돼 있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학생 공립계 학교를 보게 되면 30명만 모여도 다 정상부포 곡선이에요.
에버리지가 있고 정말로 뛰어난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굳이 이 앞서가는 애들을 내가 더 노력을 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립학교에서는 더 투자를 해주고 이런 애들을 따로 개별화 수업을 하고 반을 더 레벨을 맞춰주기 때문에 좋은 학생들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학교 차원,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개별화 또는 영재교육, 차별적인 교육 과정을 마련해 준다라고 한다면 학부모의 학교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대중매체 인식 때문에 학원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지식, 지역적인 지식, 문제풀이만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날 학원에서 애들이 무엇을 배워갖고 왔는지, 자기 수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알지 않고서는 자기 수업의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현실을 직시하라는 게 그건데요. 제 수업에서 학원에 대해서 이런 책을 읽게 하게 되면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일단 학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그리고 충분히 알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이 앞서가고 있구나. 그러나 조금만 변화는 자기 개인적인 내적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수업에 듣는 학생들은 학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또 다른 두 번째 학교를 하고 있는 학원은 당신 수업하고는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젯밤에 얘가 너가 오늘 가르칠 수학 수업에서 미리 배워 갖고 왔다라고 한다면 너의 다음 선택은 무엇인지 너 스스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기 수업을 변화시키고 자기 수업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된다는 거죠. 학생들한테 중간 과제를 내주면 결과는 놀라워요. 부정적인 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새로운 학습이 되었고 학원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알게 되었고,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학원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학생들의 2분의 1의 교육적 삶이 학원에서 이루어지는데, 학교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너가 당신이 가르쳐야 할 학생이 학원에서 뭘 배우고 오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가르쳐야 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학생들의 반응은 뜨겁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그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사범대학교 그 박사과정을 수료를 했고요. 지금 뭐 진주교대 그리고 이제 뭐 그 경북대, 인제대 이런 데서 강의를 해왔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석사 논문을 학원 교육에 대해서 썼습니다. 제가 석사를 인류학과에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논문 주제를 잡을 때 일상적으로 이제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거였거든요. 아침에는 학교를 가고 방과 후에는 학원에서 10시에서 11시까지 있다. 그래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놀 자유까지 빼앗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비합리적이라면 어떻게 학생들이 잘 견딜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고, 만약에 정말 학원이 어떤 학생들의 어떤 자유를 빼앗는 그런 것이라면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 학생들을 좀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인류학과로서 그 현지 조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그 학원에 가가지고 1년 동안 강의도 해보고 일주일에 3일 정도씩 교무실에 앉아가지고 학생들 지나가는 거 보고 수업하는 거 보고 밖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그 실제로 학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한국의 학원 교육이 첫 번째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점이 그때 명확히 알았고요. 또 그리고 이 학생들이 굉장히 주체적이에요. 자기가 학원에 다니는 이유가 명확하더라고요. 자기는 학교에서 어떤 점이 있고 자기는 무엇을 위해서 학원에서 어떤 학습기를 얻기 때문에 난 학원을 가고 있다는 게 명확하더라고요. 학생들이 학원에서 인성을 부린다고 말을 하거든요. 일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이기적인 인간이 된다고 비판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학원에서 뭔가 어떤 정서적인 충만감을 얻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었거든요. 사실 학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쉽게 쓴다라고 해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읽고 오치고 또 다시 이제 개선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좋은 점이 다들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A 연구자가 쓴 거를 B 연구자가 읽고서 또 고쳐주고 20에서 30장 정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드러나 있지는 못하고 주로 이제 프로그램, 뭐를 가르치고 있느냐 이런 데 이제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연구자들이 한 연구 장소를 선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면담하고 뭐 전화 면담, 또 문서 분석,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메일 이런 통해서 자료를 한 다음에 그거를 스토리를 만들고 그걸 또 저 그리고 이제 김필성 선생 다른 사람 연구자들이 읽고 고쳐주고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스러워하는 게 공교육을 통해서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마 그 경쟁은 법적으로 마련해더라도 항상 다른 공간에서 내 아이를 어떻게 다른 애들보다 더 우월하게 만들게 할 것인가 준비를 시킬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학원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출발부터 시작이 다른 사립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한국의 좋은 학원들은 결국
제 마지막 대치기동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서구에 사립학교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학원비로 따지면. 그랬을 때 서구나 우리나라나 학부모들이 자식에 투자하는 비용은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서구의 부잣집에 클래스에서 아이들 보내는 그 사교육비 1년에 유치원이 2천만 원이거든요. 그 비용은 마치 공교육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학원 보내는 것은 사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 잘못이 시작부터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외국은 마치 공교육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웬미 외국은 디바이드 네이션이라 그래갖고 잘 사는 사람 비싼 학교, 못 사는 사람 공립학교로 가게 있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의 초등학교의 아마 99.9%는 공립, 중학교도 거의 공립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얘를 더 투자하기 위해서 사립이 없는 상태에서 학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그 비용이라든지 그걸 비교하는 국제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 강사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요. 우리가 자꾸 스타 강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얼마나 그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뛰어난 기법을 배운 거잖아요. 그리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국 학생을 잘 가르친가에 대한 노하우는 전 세계 교육학 이론에도 아무데도 안 나와 있어요. 한국적인 음식을 먹고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살며 한국말을 하는 애들을 주의 집중을 잘 시킬 수 있는 방법. 서구 교육학자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전국의 교사교육 프로그램과 미래 교사가 될 사람들은 이 사람의 노하우를 다 배워야 돼요. 일단은 그 특정 학원에 갖고 있는 노하우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는 없어요. 근데 외국을 가서 우리가 교육학 연구를 하면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성공한 케이스에 대한 사례를 갖다가 읽거든요. 왜 이 학교가 성공했느냐? 왜 이 할렘 학교에서 이 학교가 뛰어나게 아이비리그 대학을 많이 보냈느냐? 학교장의 철학은 뭐고? 교사들의 연구 문화는 뭐고? 어떤 교수법을 쓰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좋은 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학원 하나를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는 역사적인 기록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CNC 영어 학원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좋은 학원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알려주고 그렇게 했었을 때 미래 영어 교사들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원이잖아요. 외국의 어느 영어 교재에도 한국 학생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겠지만 그동안 10몇 년을 가르치면서 한국 학생들에 맞는 좋은 교수법이 뭐냐 이거는 하나의 딱 프로그램으로 해놓게 되면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어 교육비에 들어가는 그 많은 웨이스트, 낭비, 비용 효과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CNC하고는 초등부터 고등까지가 일괄적으로 쭉 있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될 좋은 연구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